하늘은 서울의 한복판, 롯데백화점 럭셔리층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김옥자, 이제 60대 후반에 접어든 할머니예요. 한때는 통역사가 되는 꿈을 키웠지만 가족의 어려움과 아버지의 병으로 인해 그 꿈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롯데백화점의 바닥을 닦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손에 든 걸레가 익숙해질 때쯤 손녀 미영이 제 옆에서 분주히 진열장을 정리하며 말을 걸어왔어요. 할머니, 오늘 엄청 큰 이벤트가 있는데 긴장 안 되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설렘과 약간의 걱정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손에 쥔 걸레를 잠시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난 그냥 바닥 청소만 하면 되니까 긴장할 일은 없어. 하하,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백화점 전체의 감도는 무거운 공기가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하지만 정말 엄청난 이벤트예요. 미영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갔어요. 해외에서 BIC가 오신대요. 국제투자기금 행사를 여기서 여는 거라나 봐요. 롯데백화점의 김 회장님과 박 이사님까지 오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짧게 그래 하고 대답하며 다시 걸레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제 곁에서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조심하세요. 박 부장님, 오늘 무지 예민하시대요.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 이벤트 담당 박 부장이었어요. 검은 정장에 반짝이는 가죽 신발을 신고 있었고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실수하는 놈은 이 백화점에 발도 못 들여놓게 될 줄 알아. 알겠나? 박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럭셔리 브랜드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긴장감이 점점 더 커져만 갔죠. 박 부장은 미영 앞에 서서 시계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이런 상태야?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는 거야?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을 듯 차가워졌어요. 저는 바닥 청소를 멈추고 옆에서 진열장을 정리하던 미영과 눈을 마주쳤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곧 끝낼게요. 박 부장은 발끝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불만스러운 침묵을 보여줬어요. 정씨, 너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왜 시간을 허비하는 거야? 상태가 이런데? BIC 이벤트 준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책임은 누가 질 건데? 정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박 부장의 시선이 이제 저를 향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직 걸레질 하고 있는 거야? VIP 가보면 어쩔 셈이야? 그 말투 끝에는 분명히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네, 바로 치울게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고지 아니고 지금 당장이다. 이런 광경은 절대 보여줘선 안 돼. 그는 손에 든 서류를 바닥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 정말 수준 이하의 사람들과 일하면 지치네. 박 부장이 떠난 후 미영이 조심스럽게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아. 나 이런 거 익숙해. 미영은 다른 팀 사람들의 말을 전해줬어요. 박 부장님, 오늘 일을 잘 마치면 승진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스태프들을 쥐잡듯이 몰아대는 거예요. 정말 그때였어요. 부장님, 큰일 났어요. 통역이 급히 못 온대요. 숨을 헐떡이며 박 부장에게 달려간 사람은 수석비서인 김대리였어요.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수많은 긴급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어요. 박 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워졌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통역 선생님이 사고를 당하셨대요. 이벤트에 못 나오신다고 방금 연락이 왔어요. 박 부장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야, 이벤트 시작까지 얼마 안 남았어. 이런 게 말이 돼? 지금까지 뭐 했던 거야? 어떻게 일한 거야? 그의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주변 스태프들은 움직임을 멈추고 숨을 삼켰어요. 오늘 김 회장님도 오시고 중요한 BIC 이벤트잖아. 다 엉망이잖아. 박 부장은 이제 김대리의 깃을 잡을 듯한 기세로 다가갔어요. 너, 이거 끝나면 사무실로 와. 어떻게든 찾아와. 시간이 없으면 너가 해라. 이벤트 시작까지 몇 분 안 남았어. 이걸 해결 못하면 너 목이야. 알겠나? 회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숨이 막힐 만큼 조용해졌어요. 김대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 순간 저는 쥐고 있던 걸레에 힘을 주었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회장님과 이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회장 입구에서 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벤트 회장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어요. 박 부장은 황급히 넥타이를 고치고 등을 곧게 폈어요. 김 회장과 박 이사님이 천천히 회장으로 들어왔어요.
두 분 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강한 존재감을 뿜어냈어요. 박 부장은 깊이 절하며 정중히 인사했어요. 회장님, 이사님, 바쁘신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준비는 모두 완벽히 끝났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 부장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박 부장,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고 있지?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해줘. 박 이사도 진지한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이번 이벤트를 성공시키면 내 평가에도 큰 영향을 줄 거야. 실수 하나 없이 부탁해. 박 부장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명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 그때 회장 입구에서 또 한 번이 소란이 일어났어요. VIP가 도착하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어요. 차분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글로벌 투자그룹 로엘 인터내셔널의 대표, 에롤 로엘. 그의 부드러운 미소와 느긋한 걸음만으로도 회장의 공기는 더 팽팽해졌어요. 박 부장은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통역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불안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이대로라면 내 커리어도 끝장이야. 회장에는 점차 불안한 공기가 퍼져갔어요. 여러분, 오늘 롯데백화점 럭셔리층의 이벤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의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조명이 부드럽게 비쳤고 고급스러운 음악이 흘러나오며 화려한 분위기가 고조됐어요. 여기저기서 고급 샴페인이 잔에 따랐고 럭셔리 브랜드의 신작이 빛나는 조명 아래 드러났어요.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내빈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어졌고 무대 위에서는 브랜드 대표의 환영 연설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단순한 초대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지원에 감사드리며 럭셔리 브랜드의 새로운 컬렉션을 알리는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회장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고 분위기는 완벽히 준비된 고급 이벤트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박 부장과 스태프들의 얼굴에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는 통역 선생님 몇 분께 연락해봤는데 지금은 못 오신대요. 정 씨가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고 박 부장은 이를 악물며 스마트폰을 꽉 쥐었어요. 계속 전화해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찾아와. BIC위 연설이 시작되면 끝장이야. 미영도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어요. 부장님, 대책은요? 대책이 뭐야? 이런 비상 상황이 어디 있어? 게다가 회장 앞이라니. 박 부장이 낮은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벤트는 문제없이 진행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심장이 뛰고 뭔가 해야겠다는 충동이 밀려왔어요. 저는 김옥자, 롯데백화점 럭셔리층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는 할머니예요. 오늘은 국제투자기금 행사가 열리는 중요한 날이에요. 하지만 통역 선생님이 오지 못한다는 소식으로 회장은 혼란에 빠졌죠. 박 부장은 이를 악물고 스태프들에게 소리쳤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통역을 찾아. BIC위 연설이 시작되면 다 끝장이야. 미영도 땀을 흘리며 물었어요. 부장님, 정말 대책이 없나요? 대책? 이런 상황이 어디 있나? 회장님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 어쩌려고. 박 부장은 목소리를 낮추고 으르렁거리듯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사회자가 무대 위에서 밝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로엘 인터내셔널의 대표, 에롤 로엘님이 특별한 연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에롤 로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고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저는 박 부장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부장님, 제가 통역을 해볼까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박 부장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마치 제가 터무니없는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 장난해? 여기서 농담할 때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신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바닥 청소나 하세요. 방해하지 말고. 순간 마음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터무니없는 말을 한 걸지도 몰라요. 이곳은 제 자리가 아닌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다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젊은 시절 미국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어요. 저는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통역 일을 조금 해본 적도 있어요.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박 부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던 이 나이 든 여자가 무슨 통역을 할 수 있겠냐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진심을 다해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괜찮아요. 부장님께 누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절대 부장님이 욕먹지 않도록 잘해낼게요. 박 부장은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쳐다봤어요. 망설이는 듯한 눈빛이 흔들렸어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BIC의 연설은 바로 코앞이었어요. 결국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실패해도 난 모른다. 내가 시켰다고 절대 말하지 마. 알겠나? 네, 걱정 마세요. 박 부장이 미영을 돌아보며 급하게 말했어요. 미영, 여성용 제복 아직 있지? 빨리 할머니한테 줘서 갈아입히고 준비시켜. 맞아요. 지금 제 청소복은 통역사로 무대에 오르기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무대에 오를 준비를 마쳤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 에롤 로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회장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무대로 향했어요. 화려한 조명이 쏟아졌고 BIC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조용히 한 발 한 발 무대로 걸어갔어요. 눈부신 조명 아래 발을 내딛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수십 년 만에 느끼는 무대의 긴장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뒤쪽에서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 저 사람 청소하는 할머니 아니야? 맞네. 매일 복도를 닦던 분이잖아. 왜 무대에 올라간 거지? 설마 통역이 없어서 저 사람이 대신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청소만 하던 사람이 통역을 어떻게 해? 스태프들의 시선에는 혼란과 의심이 섞여 있었고 일부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그 기운을 느꼈어요. 수십 년간 바닥을 닦으며 받아왔던 그 시선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손을 꼭 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BIC가 연설을 시작하려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의 첫마디가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어 매우 영광입니다. 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더 이상 아무도 속삭이지 않았어요. 스태프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오랜 세월 묻혀있던 제 목소리를 다시 꺼내듯 집중해서 통역을 이어갔어요. 오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날입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BIC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히 옮겼어요.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함께 성공과 성장을 나누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박 부장은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죠. 뒤에 서 있던 미영과 정 씨도 입을 벌린 채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연설이 후반부로 접어들 무렵 BIC의 시선이 천천히 저에게로 옮겨졌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때 그의 눈빛 속에 묘한 그리움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를 이 백화점에 초대해 주신 회장님과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장의 시선이 다시 BIC에게로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한 분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회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BIC는 말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 뒤 차분한 어조로 이어갔어요. 어렸을 때 저에게는 두 번째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바쁘실 때 저를 돌봐주셨죠. 저는 그분을 따라다니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둑이 집에 침입했어요. 저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분은 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제 앞에 서주셨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통역하며 심장이 멎을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분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심하게 다치셨죠. 갈비뼈가 부러졌고 그 흉터는 오랫동안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감사드리고 싶었지만 그분은 갑자기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과 동시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BIC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때의 일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옥자? 그 말은 제 가슴을 찌르듯 파고들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그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를 보게 되었어요. 내 입 클로버 모양의 펜던트.
병원 침대에서 제게 건네주셨던 그 펜던트가 떠올랐어요. 그때의 행운과 감사의 상징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어요.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저를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일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저는 더 이상 통역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입술은 떨렸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BIC를 바라봤어요. 그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그는 무대에서 내려왔고 저도 그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둘은 서로를 세게 끌어안았어요. 저는 김옥자, 롯데백화점 럭셔리층에서 청소일을 하던 할머니예요. 지금 이 순간 저와 에롤 로엘, 즉 데이비드가 무대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 있어요. 이벤트는 완전히 멈춰버렸고 회장 전체가 숨을 삼킨 듯 조용해졌어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어찌 된 거야? 뭐 하는 거지? 어떤 상황이야? 백화점의 김 회장님, 박 이사님, 그리고 다른 VIP들도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데이비드를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렸어요. 수십 년간 쌓였던 그리움과 말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듯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조금 지나서 저와 데이비드는 서로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하지만 회장 사람들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지 못한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데이비드는 다시 무대로 올라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잠시 기다리게 해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한국어로 통역하기 위해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잠시 기다리게 한 점 사과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어요. 저는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의 이름은 저입니다. 저를 단순히 돌봐주신 분이 아니라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회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데이비드가 김 회장님과 박 이사님을 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김 회장님, 박 이사님, 저와 재회할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롯데백화점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장은 따뜻한 침묵에 휩싸였고 곧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모두가 일어나며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머금고 데이비드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오랜 슬픔과 고난이 따뜻한 감동으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데이비드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작게 속삭였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 정말로.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한 순간 오랜 그리움이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찬 한 번의 포옹 속에 녹아드는 듯했어요. 이벤트 회장의 웅성거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사람들은 방금 전이 광경에 여전히 마음이 움직인 듯했어요. 따뜻한 박수 소리가 잦아들 무렵 제 곁으로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박 부장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대단했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무시했던 그의 표정에는 순수한 존경과 감동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이벤트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미영과 정씨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정말 멋졌어요. 방금까지 알던 할머니랑 완전히 달라서 놀랐어요. 미영은 제 손을 꼭 잡고 감탄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멋졌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했어요. 그런 가운데 김 회장님과 박 이사님도 제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훌륭한 연설과 통역이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깊이 절하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박 이사님도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옥자님 덕분에 오늘의 자리가 더욱 의미 있는 순간이 됐습니다. 두 분은 이어서 박 부장을 바라보셨어요. 박 부장, 이렇게 훌륭한 분을 이벤트에 불러준 걸 보니 정말 대단하군요. 이런 인재를 찾아낸 건 정말 잘했어요. 김 회장님의 말에 박 부장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정중히 절을 했어요. 과찬의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다시 깊이 절하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공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미소 지었어요. 제 손을 잡은 미영과 정씨의 따뜻함을 느끼며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했어요. 이벤트 회장의 감동이 조금 가라앉았을 무렵 다시 제 앞에 다가온 사람은 데이비드였어요. 성숙한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멈춰 섰어요.
그는 숨을 고른 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옥자님, 우리 아시아 운영의 공식 통역사가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수십 년 전에 포기했던 꿈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거였어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데이비드, 그것은 제 영광입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맑은 미소가 퍼졌어요.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의미예요. 그렇게 저는 다시 제 꿈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 저처럼 앞으로도 행복한 인생을 걸어가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꼭 댓글을 남겨주세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김옥자, 롯데백화점 럭셔리층에서 청소일을 하던 할머니예요. 방금 전 저는 데이비드와 재회했고 그의 제안으로 아시아 운영의 공식 통역사가 되기로 했어요.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저는 여전히 손에 쥔 네잎 클로버 펜던트를 바라보며 감동을 가라앉히고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수십 년 전 저는 통역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세계 곳곳의 사람들과 대화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게 꿈이었죠. 그게 제게는 정말 멋진 직업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제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꿈만으로는 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저는 젊음과 꿈에 대한 열정만을 믿고 낯선 땅으로 뛰어들었어요.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살았어요. 매일이 힘들었지만 그때는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고 버텼어요. 그렇게 힘겹게 일하던 중 저는 한 집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 집은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 따뜻하고 품위 있는 곳이었어요. 잘 가꿔진 정원, 창문 너머로 비치는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가족의 웃음소리가 조용히 퍼지던 공간이었죠. 그 집의 주인은 엘리자베스라는 여성이었어요. 처음부터 품위 있고 다정한 분이셨죠.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늘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처음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주방에서 직접 저를 맞아주시며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셨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특별했던 건 그녀의 어린 아들 데이비드의 존재였어요. 아주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죠. 처음엔 저를 경계하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을 열어줬어요. 그 순수한 눈빛과 끝없는 호기심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데이비드의 공부를 도와주며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제 기억 속 데이비드는 금발의 큰 파란 눈을 가진 소년이었어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배우려는 열정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책을 읽어주면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고 새로운 단어를 가르쳐주면 서툰 발음으로 따라하며 웃음을 자아냈어요. 엘리자베스는 그 시기에 사업으로 매우 바빴기 때문에 저에게 데이비드를 자주 맡기셨어요. 저는 데이비드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퍼즐을 맞추며 놀아줬고 가끔 공원에 데려가기도 했어요. 마치 가족처럼 지냈죠. 제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늘 그렇듯 조용한 날이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데이비드를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 쪽에서 열쇠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소리가 우연일 리 없다는 직감이 들었죠. 저는 바로 데이비드에게 달려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데이비드, 방에 들어가서 문 잠갔다가 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나오지 마. 데이비드는 갑작스러운 제 표정 변화에 겁먹은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저는 문을 잠갔다고 확인한 뒤 숨을 죽이고 현관을 바라봤어요.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낯선 남자 두 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발소리가 거실을 가로지르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저는 공포를 억누르고 주방으로 이동해 가장 무거워 보이는 프라이팬을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냄비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지금 나가. 경찰에 이미 신고했어. 그들은 잠시 당황한 듯 움직임을 멈췄지만 곧 데이비드의 방으로 향하려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들 앞을 막아섰어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 명이 저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고 저는 온 힘을 다해 버텼어요. 팔을 뿌리치며 몸싸움을 벌이는 중 한 명이 주먹을 치켜들었어요. 얼굴을 맞았지만 저는 다시 일어나 프라이팬을 있는 힘껏 휘둘렀어요. 쾅 소리가 나며 한 명이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다른 한 명이 제 허리를 세게 걷어찼고 숨이 막힐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그럼에도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프라이팬을 다시 휘둘렀어요. 도둑들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한 듯했어요. 저는 그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도둑이에요. 동네 집들의 불이 하나둘 켜졌고 도둑들은 상황에 겁을 먹었는지 도망쳤어요. 모든 게 끝난 후 저는 온몸의 통증을 참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데이비드는 방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났어. 하지만 정말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온몸이 짓눌리는 듯한 통증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갈비뼈의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건 꿈과 희망이 멈춰버린 듯한 무력감이었어요.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통역사로 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옥자, 깨 있어?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엘리자베스.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따뜻한 눈빛으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치료비는 우리 부담할게요. 그녀는 다시 제 손을 힘껏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 정말 용감했어요. 당신은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에요. 그때 병실 문에서 작은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엄마, 나도 만나도 돼? 문틈으로 살짝 고개를 내민 작은 아이. 데이비드였어요. 그의 표정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걱정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내 영웅이에요. 조금 옆에 있어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 제 손 위에 살포시 얹었어요. 눈물을 참으며 데이비드에게 미소 지었어요. 엘리자베스도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진짜 가족이에요. 그녀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아주셨어요. 조금 뒤 엘리자베스는 작은 상자를 꺼내 저에게 내밀었어요. 이걸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상자 안에는 네잎 클로버 모양의 펜던트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펜던트를 손에 든 채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에겐 과분해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저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세상의 멋진 것들을 다 가질 권리가 있어요. 그 순간 차가운 병실 공기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찬 듯했어요. 저는 김옥자, 롯데백화점 럭셔리층에서 청소 일을 하던 할머니예요. 지금은 데이비드의 제안으로 아시아 운영의 공식 통역사가 되기로 한순간을 떠올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어요. 병원 침대에서 엘리자베스가 건네준 네잎 클로버 펜던트가 제 손에 다시 쥐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상처와 고난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기회가 온 거예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병과 가족의 부담 때문에 통역사의 꿈을 접어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동생의 눈을 보자마자 모든 걸 알았죠. 아버지가 위독하셨어요. 병실에서 만난 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어요. 야위고 창백한 얼굴, 초점이 없는 시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가족의 중심이었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제가 이 가족을 지탱해야 해요. 아버지의 치료비, 입원비, 동생의 학비, 그런 현실 앞에서 제 꿈은 너무 사치스러운 것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통역사가 되려는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간신히 붙잡으려 했던 희망의 조각을 손에서 놓아버린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일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낮에는 청소 일을, 밤에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을 부양했죠. 그렇게 몇십 년을 보내며 바닥을 닦는 일이 제 일상이 됐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꿈이 남아 있었어요. 잊으려 해도 매일 손에 든 걸레에서 어렴풋이 떠오르는 그날의 희망. 그러던 중 롯데백화점에서 일하며 미영과 정씨를 만났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 작은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데이비드와의 재회가 그 잊혀졌던 꿈을 다시 깨운 거예요. 이제 저는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어요. 데이비드가 제게 준 기회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에요. 제 청춘을 바쳐 꿈꿨던 통역사의 삶을 다시 살게 해주는 선물이죠.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나이 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 제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데이비드의 눈빛, 미영과 정씨의 응원, 그리고 박 부장의 변한 태도가 저를 밀어붙였어요. 저는 다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영어와 한국어를 넘나드는 통역 기술을 갈고 닦기 위해 도서관에 가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밤을 새웠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데이비드와의 첫 공식 통역 업무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열린 국제 비즈니스 포럼에서 저는 그의 연설을 한국어로 옮겼어요. 무대에 서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과거의 저를 떠올리며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장에 울려 퍼졌고 청중이 박수를 보냈을 때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데이비드는 무대 아래에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그는 저를 따로 불러 말했어요. 목자님,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저를 구해준 그날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용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데이비드, 너도 내게 큰 힘이 됐어. 다시 꿈을 꾸게 해줘서 고마워.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해요.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내 입 클로버 펜던트를 목에 걸어요. 이 펜던트는 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이에요. 가족을 지탱하느라 잃었던 꿈을 다시 찾은 기적의 증거죠. 미영과 정씨는 제 옆에서 늘 응원해줘요. 미영은 종종 웃으며 말해요. 할머니, 이제 진짜 스타시네요. 정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여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자극받아요. 박 부장도 변했어요. 그는 저를 볼 때마다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가끔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과거의 무시 대신 존경이 담긴 눈빛이에요. 어젯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은 항상 제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고난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동생이 독립할 때까지 저는 묵묵히 버텼어요. 그리고 이제 60대 후반에 접어든 이 나이에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데이비드와 함께 일하며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는 꿈을 이루고 싶어요. 오늘은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 44분이에요. 제 방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일이면 또 한 번의 통역 업무가 기다리고 있어요. 긴장되지만 두렵지 않아요. 제 손에는 펜던트가 쥐어져 있고 마음속에는 다시 피어난 꿈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늦게라도 자신의 행복한 인생을 걸어가고 싶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작은 용기 하나면 충분할 거예요. 저처럼요. 모두 건강하시고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